여러분, 오늘 46회 진짜 이상했죠? 큰 사건이 폭발한 것도 아닌데, 소리 지르는 장면이 길게 나온 것도 아닌데, 보고 나서 가슴이 계속 답답하고 뭔가 큰일 나겠다는 느낌이 계속 남는 회차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46회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회차였어요. 이 드라마에서 제일 무서운 건 누가 울었냐, 누가 배신했냐가 아닙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을 바꿔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게 터졌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 그냥 병원 봉투처럼 보이는, 누가 보면 진단서겠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 봉투가요. 사람들의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결국 관계의 힘을 바꿔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봉투 안에 있는 게 병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은 시간과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싸움은 다릅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이 사랑도 배신도 아니고 딱 한 단어라는 게 소름 돋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보호자, 보호자. 듣기엔 따뜻하죠. 지켜주는 사람 같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보호자는 따뜻한 손이 아니라 결정권이에요. 누군가의 삶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누군가의 내일을 너 말고 내가 정할게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박성재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공기가 변하죠. 이 지역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했고, 누구에게도 약점 보이기 싫어했고, 은호에게도 한 발 물러서며 자기 감정을 스스로 묶어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 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힌 순간 지역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지역이 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가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늘 웃으면서 칼을 꺼내는 사람, 상대가 숨을 쉬는 틈까지 계산하는 사람. 고성이죠. 고성이는요, 판을 엎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을 엎는 사람은 화내고 폭발하고 다 부숴버리고 떠나요. 고성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성이는 판을 엎고 그 위에 앉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46회가 더 무서웠던 겁니다. 누가 맞았고 누가 울었는지보다 이제부터 누가 남의 인생을 잡고 흔들 수 있는가.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회차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하나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봉투를 보고도 바로 소리 내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말해요.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나는 늘 마지막인가. 박진석은 죄책감 대신 이상하게 질문부터 합니다. 왜 지금까지 몰랐지? 이 질문은 반성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되찾기 위한 신호일까요? 그리고 박성재는 친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장르가 바뀝니다. 멜로가 아니라 스릴러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제가 딱 3가지를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첫째, 46회에서 봉투가 열리면서 왜 보호자라는 단어가 따뜻함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는지. 둘째, 박성재가 왜 갑자기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건 단순히 지역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판을 뒤집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셋째, 47회 예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고성이는 이제 지역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이 스스로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을 노립니다. 맞아요. 표적은 은호입니다. 은호가 흔들리면 지역이 흔들리고, 지역이 흔들리면 이상철이 무너지고, 이상철이 무너지면 봉투는 증거가 아니라 무력한 종이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고성이는 이겨요. 서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서류가 의미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여러분 46회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는 47회예요.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고성이가 먼저 은호를 흔들까요? 성재가 먼저 증거로 칠까요? 아니면 지혁이 먼저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낼까요? 지금부터 46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46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한데 무서운 회차였습니다. 폭발하는 싸움이 없어서 더 무섭고 대놓고 악행이 드러나지 않아서 더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누가 울었냐, 누가 배신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손댈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그게 조용히 결정되는 회차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장면 하나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 그냥 병원 서류처럼 보이는 서류 봉투 하나. 누가 보면 진단서겠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 봉투가 사람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말끝을 무디게 만들고 숨을 한 번 더 삼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그 봉투 안에서 가장 위험한 건 병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은 치료와 시간이 상대해요. 하지만 오늘 드라마가 던진 공포는 그게 아니죠. 오늘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피가 아니라 고함도 아니라 칼도 아니라 단어 하나였어요. 바로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라는 말은 원래 따뜻하잖아요. 지켜주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손 잡아주는 사람. 그런데 46회는 이 단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46회에서 보호자는요, 보호가 아니라 대신 결정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려져요. 지역이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떤 서류에 사인할지, 어디까지 공개할지, 무엇을 숨길지, 심지어 누구와 함께 할지까지 그 삶의 방향을 옆에서 돕는 수준이 아니라 위에서 잡아당길 수도 있는 권리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보호자는 따뜻한 단어처럼 포장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 끝에 적힌 이름이 박성재. 여기서 공기가 싹 바뀌죠. 지역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으로 버텼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강한 척했고, 은호 앞에서도 감정을 숨겼고, 성재 앞에서도 난 괜찮아라고 말해왔어요. 그런 지역의 인생에, 지역의 이름 위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지역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지역이 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가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공포예요.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어도 내 선택권이 사라지는 건 사람을 숨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46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키겠다는 말이 언젠가는 너를 묶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드라마는 잔인하게도 그 순간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누가 이건 잘못됐다? 외치지 않아요. 누가 당장 폭발해서 뒤집지 않아요. 그저 서류 봉투 하나가 열리고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그 단어가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배치합니다. 이때부터 46회는 멜로가 아니라 권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라는 자리는 단순한 서류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명분이고 누군가에게는 무기고 누군가에게는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집에는 그 무기를 가장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 있죠. 고성이. 고성이는 이걸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녀는 이걸 기회로 봅니다. 판을 뒤집을 기회. 아니, 정확히는 판을 뒤집고 그 위에 앉아버릴 기회. 그래서 46회의 한 줄 요약은 이겁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따뜻함이 아니라 칼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칼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질 준비를 마친 칼이었습니다.
46회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요. 누가 소리 지르는 장면도 아니고 고성이가 독하게 웃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의 침묵이었어요. 상철은 봉투를 열고 서류를 확인하고 그 글자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바로 따지지도 않고 당장 누굴 부르지도 않고 이게 뭐냐라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보통의 아버지라면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으로라도 한마디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상철은 그 본능을 꾹 누르듯이 한 박자 두 박자 마치 숨을 삼키는 것처럼 시간을 멈춥니다. 그 침묵이 말해요. 나는 지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아들 인생이 이미 누군가에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상철의 침묵은 단순히 놀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움이고 자책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리의 흔들림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아들이 아픈 순간이 아니라 아들이 아픈데도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상철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말을 못해요.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나는 늘 마지막인가? 이 한 문장이 상철의 침묵 속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상철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철은 눈치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너무 잘 알아요. 이 집에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고 사후 통보는 자신이 받는다는 걸. 그러니까 상철의 침묵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아니라 나는 또 늦었다입니다. 여기서 상철이 잠깐 멈춘 건 분노를 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예요. 지금 터지면 끝이라는 걸 알거든요. 아버지가 폭발하면 가족은 두 조각이 납니다. 지역을 몰아붙이게 되고 지역은 더 숨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은호와 성재가 찢어지고 고성이는 그 틈으로 들어와 보호라는 말로 모든 걸 가져가겠죠. 상철은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침묵해요. 그런데 침묵은 집을 지키는 방법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을 더 썩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죠. 46회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철의 침묵은 괜찮다, 넘어가자가 아니라 지금은 아직은 버티자예요. 그 아직이 문제죠. 시간을 끌면 진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고성이. 상철이 침묵하는 동안 고성이는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을 끝냅니다. 상철은 아버지로서 흔들린다. 지역은 자존심 때문에 더 숨는다. 성재는 지역을 지키려다 더 많은 걸 들여다본다. 은호는 죄책감으로 흔들린다. 그리고 그 순간 보호자라는 단어는 따뜻함이 아니라 명분이 된다. 상철이 지금 겪는 건 분노가 아닙니다. 상철이 지금 겪는 건 권위의 붕괴예요. 은근히 이런 느낌이 깔리죠. 나는 아버지인데 아들을 지키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 상철은 지역을 위해 강해지고 싶지만 현실은 반대로 상철을 밀어붙입니다. 당신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뒤늦게 확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상철의 침묵은 그냥 조용한 장면이 아니라 이 드라마 전체의 균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끝나는 순간 47회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가 터질 가능성이 커요. 상철이 결국 폭발해서 진실을 강제로 꺼내는 경우, 상철이 끝까지 버티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판을 뒤집는 경우, 상철이 선택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대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상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겠죠.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가족을 통째로 손에 쥐는 사람. 46회에서 이상철의 침묵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알아차리는 건
아버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끝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조심이 길어지면 아버지는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의 진짜 싸움은 시작됩니다. 46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실 사건이 아니라 이 지역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역은 원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인물이죠.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척하고 힘든 말을 들어도 표정을 먼저 정리하는 사람. 그게 지역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까지 지역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46회는 그 지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강한 척으로는 못 버틴다. 오늘 지역이 진짜로 무너진 장면이 있냐고요?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안 질렀죠. 그런데 드디어 한 번 흔들립니다. 아주 짧게, 아주 작게. 그게 오히려 더 크죠. 봉투를 보는 순간 지역은 반사적으로 숨을 한 번 멈춥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잠깐 어디에도 초점을 못 잡아요. 그 흔들림은 말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정리할 수 없는 문제다. 여기서부터 지역의 변화가 시작돼요. 지역은 지금까지 늘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버티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참아내고 사람이 떠나가도 괜찮다며 등을 돌리는 사람. 그런데 그건 강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지역은 강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상철이 흔들리는 걸 보면 자기가 더 단단해져야 했고 집안이 복잡해질수록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 했고 은호가 다치지 않게 하려면 자기 감정을 먼저 잘라내야 했죠. 지역이 강해 보였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는 약해질 권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46회에서 보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지역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버텨도, 내가 아무리 남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도 서류 한 장이, 이름 하나가 내 인생의 구조를 바꿀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강한 사람은 큰 사건에 무너지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자기 통제권을 잃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병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로 남을 수 있나? 지역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는 원래 참는데 익숙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대신 결정되는 삶은 참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46회에서 지역은 처음으로 포기에 가까운 표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죽겠다는 포기가 아니라 혼자 버티는 걸 포기하는 표정이에요. 그동안 지역은 늘 이런 태도였죠. 내일은 내가 해결한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한다. 그런데 46회 지역은 그 기준이 흔들립니다. 이제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여기서 지역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내가 이렇게 의지하게 되나? 내가 이렇게 남에게 맡겨지나? 강한 사람은 약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약해진 자신을 누군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약해진 사람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그 약함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성희. 지역은 고성희를 싫어해서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은 고성희를 알아서 경계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무너지는 순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 끌어 자기 쪽으로 눕힐 사람이다. 그래서 지역이 말이 줄어들어요. 46회에서 지역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는 순간
내 약점을 들키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건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의 감정선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지역은 지금 두 선택지 앞에 서 있어요. 성재를 믿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길, 끝까지 혼자 버티다가 스스로 끊어내는 길, 둘 다 대가가 큽니다. 성재를 믿으면 지역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자존심이 깨지고 관계가 바뀝니다. 친구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는 순간이 오니까요. 혼자 버티면 지역은 지역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46회는 이 갈림길을 아주 잔인하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지역을 가장 크게 흔드는 변수가 누구냐면 은호입니다. 지역은 은호 앞에서만 강한 척이 조금씩 풀립니다. 은호가 괜찮다고 말해주면 지역도 괜찮아지고 은호가 흔들리면 지역도 같이 흔들려요. 그래서 47회 예고가 더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지역을 직접 치지 않을 겁니다. 지역을 직접 치면 성재가 움직이고 상철이 폭발하죠. 고성이는 그런 리스크를 싫어해요. 대신 은호를 흔들 겁니다. 은호가 흔들리면 지역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고성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는 얼굴로 모든 걸 손에 쥘 수 있어요. 46회에서 지역의 변화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먼저 포기한다. 정확히는 혼자 강하게 버티는 방식을 먼저 포기한다. 지역이 포기한 건 삶이 아니라 혼자서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이에요. 그리고 그 포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 드라마는 더 잔인해집니다. 이제 지역은 누군가에게 기대야 살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누군가가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됐으니까요. 46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이 지역의 표정이 아니라 사실 박성재의 태도였습니다. 성재는 그동안 늘 사람을 먼저 보던 인물이었죠. 관계를 지키는 쪽, 말을 고르는 쪽,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쪽. 한마디로 성재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기보다 싸움이 커지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6회는 그 성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로 지키는 단계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성재가 방향을 바꿉니다. 친구로 지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증거로 지역을 살리는 남자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증거를 모은다는 건 단순히 조심성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재가 이제 감정으로는 안 되는 판이라는 걸 완전히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46회에서 성재는 깨닫습니다. 고성이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박진석은 죄책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집은 사랑으로 설득할 수 없다. 그럼 남는 방법은 하나죠. 확실하게 묶을 수 있는 것. 말이 아니라 종이. 느낌이 아니라 기록. 사과가 아니라 책임. 즉,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재가 증거를 선택했다는 건 그가 이제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걸 포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대부분 마지막까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좋게 끝낼 수 없을까? 이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좀 더 기다리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성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46회에서 보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성재는 그 모든 가능성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는 도움이 아니라 권한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권한을 고성이 같은 사람이 손에 쥐면 그 순간부터 지역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성재는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재는 결심합니다. 친구로는 못 막아. 그럼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는다. 여기서부터 성재는 달라져요.
성재는 눈빛이 바뀌고 말이 줄어들고 감정 표현이 줄어듭니다. 그게 냉정해진 게 아니라 성재가 지금 감정 표현을 할 시간이 없어서예요. 지역은 지금 흔들리고 상철은 침묵으로 버티고 은호는 죄책감에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고 고성이는 그 틈을 파고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재가 한 번이라도 감정적으로 터지면 고성이는 오히려 웃습니다. 마, 너도 결국 감정이야. 그래서 성재는 감정 대신 증거를 들어요. 그건 칼보다 무섭습니다. 칼은 위협이지만 증거는 현실이거든요. 여기서 성재의 변화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전쟁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제부터 성재는 누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꺼냅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건 감정 싸움이에요. 하지만 이걸 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책임 싸움입니다. 그리고 책임 싸움으로 넘어가면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성이는 항상 명분으로 숨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런데 증거는 그 명분을 찢어버려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이득을 위해서였다는 걸 한 장의 기록으로 보여주니까요. 성재가 모으는 증거는 단지 고성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성재의 목표는 더 현실적이에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 살리는 길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안전망일 때가 많습니다. 보호자 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누가 어떤 서류를 움직였는지, 병원, 회사, 재산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흐름이 잡히는 순간 고성이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47회가 무섭습니다. 성재가 증거를 들고 움직이는 순간 고성이는 선택해야 하거든요. 하나는 증거가 완성되기 전에 성재를 흔들어 놓는 것. 다른 하나는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판을 엎는 것. 고성이는 늘 두 번째를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고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이겁니다. 판을 엎기 전에 사람을 먼저 무너뜨린다. 그럼 누구를 무너뜨릴까요? 성재를 직접 치면 위험합니다. 성재는 이미 증거를 나눠놨을 수도 있어요. 요즘 드라마에서 이런 장치 자주 나오잖아요. 내가 무슨 일 당하면 이 파일이 공개된다. 그래서 고성이가 가장 안전하게 칠 수 있는 건 성재가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즉 은호 혹은 지역의 감정이에요. 성재는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냉정해집니다. 성재가 지금 선택한 건 친구의 얼굴이 아니라 검사의 얼굴에 가까운 표정입니다. 나는 너랑 말싸움 안 해. 난 너를 잡을 거야. 이게 46회에서 성재가 바뀐 이유고 이게 47회에서 판이 더 무섭게 가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박성재는 친구로 지역을 지키는 걸 포기했고 증거로 지역을 살리기로 선택한 남자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 드라마는 더 이상 사랑과 오해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빨리 진실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46회에서 고성이는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가 화면에 나오면 공기가 달라져요. 말투는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성이의 무서움은 폭발이 아니라 정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악역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화를 내고 협박하고 모든 걸 부수고 도망가는 사람. 그런데 고성이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고성이는요, 판을 엎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엎는 사람은 떠납니다. 소유하는 사람은 남아서
그 판 위에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46회에서 고성이는 늘 이런 얼굴로 움직여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늘 같은 포장지를 씁니다. 지혁이를 위해서, 상철 씨 건강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단어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고성이가 이 말을 할 때 진짜 뜻은 이겁니다. 가족을 핑계로 내가 결정하겠다. 고성이에게 가족은 지키는 대상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명분이 생기고, 명분이 있으면 남들이 말을 못하고, 남들이 말을 못하면 자기는 더 크게 손을 뻗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성이가 제일 무서운 장면은 소리 지르는 장면이 아닙니다.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정리할게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요. 듣는 사람은 잠깐 안심합니다. 그런데 그 안심이 정신 차려보면 구속이 되어 있어요. 고성이는 상대를 무너뜨릴 때 정면으로 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치면 상대도 반응하거든요. 상철이 폭발할 수도 있고, 성재가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고, 지역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죠. 고성이는 그런 변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만듭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명분입니다. 그리고 46회에서 고성이가 가장 좋아할 명분이 등장하죠. 보호자. 보호자라는 단어는 칼처럼 보이지 않아요. 열쇠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들잖아. 공격이 아니니까. 상대는 방어를 안 해요. 그 순간 고성이는 가져갑니다. 선택권, 입, 관계, 시간. 한 번에요. 고성의 방식은 이렇게 굴러가요. 첫째, 상대를 직접 치지 않는다. 둘째, 주변의 착한 사람을 흔든다. 셋째, 그 착한 사람이 죄책감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다. 넷째, 빈자리에 내가 대신 할게로 들어간다. 다섯째, 들어간 뒤엔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판을 엎는 게 아니라 판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죠. 그리고 46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위험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박진석. 진석은 이번 회차에서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먼저 오는 감정이 있죠. 후회, 죄책감, 두려움. 그런데 진석은 죄책감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몰랐지? 미안하다가 아니라 왜 몰랐지? 이건 반성이 아니라 통제의 감정에 더 가깝습니다. 진석은 지금 사랑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판이 흔들린다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아니라 권력의 위기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잘못이 아니라 손실을 계산하거든요. 내가 잃을 게 뭐지? 누가 가져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지? 이 질문이 나오면 사람은 해결이 아니라 회수를 위해 움직입니다. 진석은 지금 내 자리를 회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47회가 더 위험합니다. 진석은 고성이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가 해온 방식이 있으니 일단 내가 정리해. 이렇게 되면 고성이는 더 힘을 얻고 진석은 뒤에서 줄만 잡고 결정권자처럼 행동할 수 있죠. 반대로 진석이 고성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으면 고성이는 더 빨리, 더 독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고성이는 남편을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리를 잃는 게 무서운 사람이니까요. 둘이 충돌하면 그건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권력 교체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딱 한마디로요. 너 어디까지 했어? 마지막으로 46회는 끝까지 은호가 걸립니다. 은호는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번지는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은호가 흔들리면 지역이 흔들립니다. 지역은 원래 누구에게도 쉽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지역이 딱 하나 예외로 두는 감정. 은호 앞에서의 마음입니다. 은호의 불안은 크게 터지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해질수록 위험합니다. 착한 사람은 무너질 때 남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면서 무너지니까요. 은호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지역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될까? 내가 있으면 지역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빠져주면 지역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지역의 약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고성이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47회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고성이는 지역을 직접 흔들지 않는다. 은호를 흔들어서 지역을 흔든다. 그녀가 쓰는 말은 협박이 아니라 위로처럼 들릴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은 거리 두는 게 지역을 위한 거야. 내가 흔들리면 지역이 더 흔들려. 좋은 말처럼 들리니까 더 무섭죠. 좋은 말은 사람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47회에서 고성이가 은호에게 건네는 첫마디는 뭘까요? 그 한마디가 나오면 지역은 처음으로 선택해야 할 겁니다. 붙잡을지 아니면 살기 위해 밀어낼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집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